이제 세계 뉴스 좀 봅시다. 자, 오늘 월드 뉴스 중에 제일 핫한 뉴스가 이거였죠. 모더나 내년 6월 백신 내놓겠다. 야, 여러분들, 모더나 백신발 훈풍에 웃은 월가, 게임 체인저 등장하나, 주가 유가 급등, 월가의 훈풍 부다. 모더나 백신 기대, 차 공장 재가동, 모더나 상장 나스닥, 석 달 내 최고치, 선물 만기 앞둔 유가 30달러 돌파. 아직 시험 초기 일각서 신중론. 여러분들, 모더나에서 이게 임상 1상을 끝냈는데 항체가 형성이 됐대. 이 소식 하나에 진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아주 훈훈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아니면 진짜 주가 뻥튀기 하려고 이런 얘기 한 거야? 뭘까? 근데 진짜 지금 임상 1상을 끝났으니까 그래도 뭔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최고 경영자 재산 24억 달러로 불어. 와, 하버드 대학교 교수 10년 만에 수익률 27,500%, 275배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 6월 달에 백신 내놓겠대. 제발 내놔라. 그리고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백신 먼저 내놓잖아요. 여전히 미국이 패권 잡아. 미국은 더더 강해질 거고, 전 세계에서의 이 국격은 더 올라가겠지. 중국도 지금 눈에 불 켜고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서 나올지. 근데 이 와중에 이게 좀 불안한 게,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이런 기사 봤어요? 모더나 스톡 옵션 150억, 코로나 항체에 웃은 미 백신 TF 수장, 트럼프가 임명한 백신 TF 책임자 슬라우이 박사, 백신 임상시험 첫 성공한 모더나 주요 투자자래. 주가가 19% 올라 스톡 옵션 가치가 123억에서 152억 원에 됐대요. 근데 지금 슬라우이 박사 말로는 이해 충돌 없다, 내일 전량 처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코로나19 백신 TF 수장에 백신 개발 전문가 몬세프 슬라우이 박사를 임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시험에 성공한 모더나 스톡 옵션을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되자 이를 전량 매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량 매각해도 챙길 거 다 챙기고 지금 매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대요.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봤다. 지켜봅시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최대 정치 행사죠. 량회. 량회가 이제 21일 날 개최를 하는데 결국 개최를 하네요. 자, 19일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이번 양회는 감염 여부 검사가 음성으로 나와야 참석할 수 있고 현장 취재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이제 현장 취재가 안 되나 보네. 중국 당국은 올해 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는 핵상 검사를 시행한다. 홍콩 민보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양회 참석 대표단 5천여 명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핵상 검사를 받았으며 외부와 접촉이 금지됐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베이징으로 들어갈 이 전국에 있는 이 공산당들은 무조건 2주 격리 다음에 갈 거라고. 2주 전에 일단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거 그냥 무조건 자가 격리 시킬 거야. 2주 동안. 그 다음에도 음성이 나왔을 때 그때 양회 참가 가능한 거지. 그렇게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이징에 도착한 뒤에도 전용 차량으로 호텔로 이동돼 격리된다라고 하네요. 대표단이 이용한 열차와 항공편 승무원들도 핵상 검사를 받고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야, 잠깐만. 베이징시는 중국 내 다른 지역과 달리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시내 거주 단지의 출입을 제한하는 폐쇄식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중요한 공산당 수뇌부들이 다 오니까 이제 이동 제한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그죠? 베이징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 중심부인 인민대회당 인근 도로에서 베이징 이외 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 운행을 금지한다. 아무튼 아주 어마어마한 통제하에 량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량회 진행이 되는데, 량회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 내용도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겠죠, 그죠? 이건 뭐지? 잠깐만요. 이거 얼마 전에 10시에 뜬 기사인데? 역대 최강 슈퍼 사이클론 암판 벵골만 접근,
200만 명 대피, 역대 최강급 슈퍼사이클론 암판의 상륙을 앞두고 길목에 놓인 인도와 방글라데시 주민 200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 야, 진짜 올해 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올해 뭔가 있어. 자, 계속 다른 뉴스 한번 봅시다. 또 뭐 일본 기사를 빠뜨릴 수가 없죠. 일본은 오늘 그 긴급 사태 발표 이후 확진자 수 최저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 확진자 수가 최저가 아니라 검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도쿄 신규 확진자 5명이래요. 긴급 사태 선언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뭔가 이 최저치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하는 게 일본은 검사를 안 한대. 일본은 검사를 안 하고 검사해주지도 않는데. 진짜 아파서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병원 오지 말래. NHK는 이날 도내 감염자 수가 지난달 7일 긴급 사태 선포 이후 최저치이며 열흘 연속으로 30명 이하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쿄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070명에 이르렀다. 이것도 일본 기사인데 일본 외교청에서 한국을 이웃 국가로 표현.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은 되풀이. 19일 일본이 한국의 외교 백서에 해당하는 2020년 외교청서에서 3년 만에 한국을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의 한일 관계 부분은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문구로 시작됐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이를 삭제했다. 갑자기 왜 넣은 거지 그걸? 외교청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부터 불법 점거 표현을 쓰고 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대만 기사인데 이건 뭐지? 코로나 모범국 만들고 연금도 사양, 대만 정은경 겸손한 퇴임, 국가 안정에 기여해 중산 훈장 받아, 운전기사, 비서, 사무실 등 각종 예우 사양해서 화제, 정은경 본부장과 함께 WSJ가 뽑은 숨은 영웅 7인 학자로 돌아가 코로나19 연구하겠다라고 얘기했네.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가장 잘 대응한 나라로 꼽히는 대만, 인구 2,380만 명인 대만은 19일 기준 확진자 440명. 야, 대만 방역 잘했다. 대만 지금까지 확진자 440명이래요.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런 눈부신 성과는 한 인물을 빼놓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유행병 전문가이면서 2003년 사스 당시에도 활약했던 천젠런 부총통. 전젠런이네. 전젠런 부총통. 근데 진짜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돌 때는 이 한 나라의 이 관리 책임자가 얼마나 잘 이끌고 얼마나 잘 이렇게 국민들을 잘 통솔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요런 또 훈훈한 기사도 있네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고위 공무원분들 있잖아. 뭐 이렇게 좀 뭐 한 자리 했던 분들,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이거 한 자리 하면서 뭐 한 거 없다 싶으면 챙겨 먹지 마세요. 그냥 그냥 생각에 내가 이거 임기 동안 뭐 내가 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된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된다, 그냥 자발적으로 챙기지 마세요. 오케이? 아하. 야,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상사태에 이어 여러 가지 지금 영업도 잘 못하고 거리 두기를 실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술집들이 온라인을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주랑 술이랑 이런 거는 다 이게 본인이 준비해야 되고 대화만 해주는 거야. 온라인 바인데 그냥 화상 채팅으로 대화만 해주는 건데, 다들 어디 바에 있는 어느 마담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나 봐. 그러면서 시간당 2,000엔이래요. 2,000엔이면 한국 돈으로 22,800원. 요 정도의 요금을 세우면서 이렇게 거의 그냥 화상 채팅 서비스인데, 술이랑 안주는 각자 이렇게 마련을 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뭐 수다 떨면서 술 마시면서 그냥 그런 거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대화가 전부래요.
그래도 이런 비상사태고 이런 시기에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하고 좋아 보인다. 차라리 이게 낫다. 자, 이건 뭐죠? 이것도 미국 소식인데 잠깐만. 미국 자국서 코로나 치료제 생산 조건 걸고 1조 계약, 제약 리쇼어링 추진. 미국이 신종 코로나 치료용 복제약과 의약품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자국 제약 업체와 3억 5,400만 달러, 한화 약 4,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18일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계약 사실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복제약 제조사 플로우로 인도, 중국 등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 첨단연구개발국은 플로우에 3억 5,400만 달러를 지급한다. 계약 기간은 4년으로 10년 연장될 수 있다. 연장 시 계약 규모는 8억 1,200만 달러, 약 9,950억 원에 이른다고 MIT는 밝혔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또 트럼프에게 반박을 하고 있죠. 트럼프 코로나19 실패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중국이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다녀왔네요. 중국 출장 다녀와서 비행기 내리자마자 인근 호텔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장갑도 끼고 있네. 장갑에다가 마스크까지 다 끼고 있네요. 다른 소식들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야, 나 이 기사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여러분들 기업들의 파산이 점점 이제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와, 난 이거 상상도 못했어. 코로나에 무너진 타이항공 법정 관리 통한 회생 절차 밟기로. 여러분들, 타이항공 알죠? 태국의 국영항공사 타이항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 관리를 받게 됐다. 19일 일간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이날 회의를 열어 타이항공에 대해 파산법에 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해 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근데 여기 총리는 타이항공이 파산하도록 두진 않을 것, 타이항공은 파산하지 않을 것이며 회생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파산법원에 의해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국영기업위원회가 더는 타이항공에 대해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영화가 이루어질 거라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버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버 3,000명 추가 해고, 전 직원 25% 자른다고 합니다. 지난 6일에 이미 3,700여 명을 잘랐는데 3,000명 추가로 자르고, 이 정도면 전 직원 중의 25%를 자른 거래요. 와, 우버도 그렇지, 관광객이 줄어들고 뭐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니까 차 쓸 일이 없어지고 하니까 우버 완전 뭐 아유. 그리고 유럽에서는 오늘 큰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한 게 있습니다. 안 갚아도 돼. 독일, 프랑스 코로나19 기금 제한에 유럽 갈등 봉합될까?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 공동기금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본 회원국들을 돕자고 제안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유럽연합이 또 다시 한번 똥돌 뭉치지 않을까? 유럽연합 내에서 다툼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코로나19가 이 지역에서 확산하던 지난 3월이다.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해 경제 회생에 나서자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부유한 회원국들이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했다. 채권 발행으로 인한 공동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때 이제 삐진 거지, 다들. 삐진 거를 이제 부유국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또 달래주러 가는 거지. 딱 그 그림이네. 그때 나온 썰전 중에서는 왜 일부 국가는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돈을 보유하지 못했는지 연구해봐야 한다. 이건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얘기했고, 매우 불쾌한 발언이며 EU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EU는 끝장날 것이다. 이건 또 포르투갈 총리가 한 얘기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부유국들의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성해가지고
피해가 큰 곳에 돕자. 이 돈은 말 그대로 지원금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스위스 기사인데, 스위스 인구의 10%는 코로나19 항체 형성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전체의 1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코흐 스위스 연방공중보건청 전염병 국장은 현지 시각 19일 스위스의 코로나19 감염률이 10%로 1차 유행 동안 스위스에서 집단 면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인구의 60% 이상에서 항체가 형성돼 면역력을 가져야 하는데 10%밖에 안 되니까 근데 10%도 꽤 많은 거 아니야? 한국에는 과연 이 항체가 얼마나 형성이 돼 있을까? 궁금하네.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이태원 터져가지고 못하고 있다고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기사 전달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다 전달해드린 것 같으니까 코로나 관련된 거는. 근데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